네, 투자의 기술 배워보겠습니다. 마제스터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네, 이래저래 2차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부분 포함해서 요즘 들어서 2차전지 외의 부분도 같이 좀 짚어주시는데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선물 366, PNT, 대주전자, 구조 성장, 매수, 보유. 이제 구조 성장은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물 366포인트 이하에서는 매수하자 이렇게 해서 앞서서도 전해주신 바 있고 2차전지 내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개별 뉴스가 나오면은 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시장의 흐름을 이겨내기도 하는데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자, 먼저 선물 366의 포인트를 상당히 제가 의미를 많이 두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5천을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평단가에서 외인들 평단가에서 물량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외인들은 지금 한 3조 5천억 정도를 보유한 상황에서 손실이 나 있어요. 기관들의 평단가가 366.5 정도인데 기관들 쪽에서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기관과 외인들의 입장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외인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은 이 나스닥과 이제 다우가 많이 좀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죠. 오늘 시장도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애플이라든지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테슬라는 뭐 덜 빠졌죠. 덜 올랐죠. 그리고 구글, 알파벳, CA 그리고 엔비디아 특히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이들 쪽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이걸 좀 여지를 두고 외인들은 물량을 좀 줄이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66의 의미를 여기서 내려오면 매수가 아니라 기관 외국인들의 동향들이 이제 360 평단가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전략을 세워갈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자, 기관 외인들이 손실이 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매수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기관과 외인들도 지금 손실이 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의 관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반등이 나올 때 선물 366이 올라올 때 이제 어떤 투자 주체가 이제 물량을 줄여서 어떤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거래소 쪽을 보시면 장대 연봉이 떨어지면서 오늘 지금 2,654포인트 선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지금 834포인트죠. 내려온 상황인데 2차 전지를 필두로 해서 조정폭이 상당히 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최근에 추천했던 종목들을 보면 이제 PNT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PNT가 어제 20 몇 퍼센트 급등이 나왔냐면 27%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PNT를 언제 추천을 드렸냐면 요 구간이었습니다. 완전 바닥에서. 근데 뭐 중요한 건 뭐냐면 4만 원권에서 지금 50% 이상 수익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럴 때 바닥일 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PNT가 급등이 나오다 보니 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럼 단기적인 고점에서는 또 이제 고점에 저항을 받고 또 이제 물량 소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계좌 자산이 한 달이 지났을 때 내가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시청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있느냐를 판단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뭐 위에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두 번째 보시면 대주전자를 보시면 2차 전지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이어지는데 대형주를 필두로 해서 올라오는 게 일단 아닙니다. 그러면 대주전자가 오늘 첫 거래가 터지거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주전자도 10만 원 이하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 자, 그리고 또 보시면 K엔솔 보세요. K엔솔도 지금 바닥권에서 16,000원권에서 21,000원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장중에 따라가는 게 아닌 눌림목에서 정말 좋은 종목들은 이 순환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타이밍을 눌림목에서 기다려서 대응을 해야지 이런 구간에서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종목 얘기를 좀 했던 게 어떤 종목이었냐면 LS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바닥에서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또 다시 N자형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HLB 있지 않습니까? 제가 HLB 바닥권에서 무조건 20% 전후 나온다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예,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맥스짜리 목표 도달을 했거든요. 낙폭과대 메리트는 이제는 더 이상 없다. 트레이딩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는 매도다 말씀을 HLB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 2차 전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재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이 어제 사실은 우리가 제가 추천하는 시점들을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지난 마진 신호가 들어갔을 때 11월 달에 그리고 1월 말에 그리고 4월 달에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유지를 하고 있고요. 30만 원 이하에는 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팩트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2차 전지 공매도에 의해서 이제 눌리는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부분만 지나가면요. 또다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PNT를 말씀을 좀 드렸지만 PNT처럼 또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고점에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투자의 정확한 정체성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소신껏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LNF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저점 깨지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어떤 모습이냐면 자, 지난 월요일날 장대 양봉을 만든 이후에 또 다시 정고점 넘어갈 수 있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소입자 단계적 양극재가 지금 캐전 구간에 있습니다만 지금 유럽 쪽은 바쁘단 말이에요. 예. 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 장비 자체가 우리 5대 양극재 기업들 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시세 자체가 좀 힘든 구간에 좀 있지만 뭐 한 달 또 금방 지납니다. 6월 20일에 19일에서 21일까지 유럽도 인터패들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LG화학이 저점이 깨졌단 말이에요. 제가 LG화학을 추천했을 때 1월 말에 그 마진 신호가 들어와서 추천하고 이게 한 30% 이상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가격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부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LG화학은 LG에너지 솔루션에 조금 영향이 좀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조금 시간을 좀 두고 보유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추천보다도 이제 전략들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어제 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에서 급등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소형 스몰캡 종목군들을 필두로 해서 지금 종목이 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지금 드렸던 대주전자, 그 나노 신소재가 지금 역배열에서 바닥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낙폭과대로 한 20에서 30%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에코프로 BM을 또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공매도에 의해서 좀 누르고 또 이제 모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매도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18만 원까지 왔는데 자, 이걸 매매를 하신 분들은 사실 지난 11월 달에 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좀 힘드셔도 이게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이게 앞전에 또 우리 46조 또 수주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우리나라 국장이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왜 2차 전지를 까느냐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셀단에서 예, 우리 삼성에스레,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까지 이게 10년 이상의 수주가 지금 1,1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지금 수주는 바인딩 계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 조금 2차 전지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제 마제스 투자 기술에서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 참고하시고 뭐 그렇게 뭐 걱정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힘을 내시고 2차 전지를 매매를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얘기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트레이딩으로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좀 큰 수익을 또 가져가면서 진정 어떤 그 구조 성장하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좀 좋은 또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누구나 뭐 주식시장에서 다 수익을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구간이 좀 지나고 또 좋은 시간이 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내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안 좋을 때 좀 철저하게 세워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 보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부터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의견이고요. 지금 또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수이고요. 그리고 손절을 해야 되나 의심하시는 분들은 손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마제스 투자의 기술을 통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전략뷰를 소신껏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동틀 때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제스입니다. 예,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 함께했습니다.